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열혈사제 시즌2 1화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즌의 첫 시작부터 사건 사고가 정말 쉴 틈 없이 몰아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조용한 산속 사찰, 구담사의 평화가 조폭들 때문에 깨지고 맙니다. 조폭들은 이 사찰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세우겠다 라고 협박하며 막내 스님을 인질로 잡아요. 주지 스님이 분노하며 천벌을 받을 거다 라고 경고했지만 두목 신호동은 비웃으며 천벌은 힘없는 놈들이나 받는 거다라고 오만하게 대답하죠. 그때 조용한 절 안에 목탁 소리가 울립니다. 신호동은 목탁을 치는 스님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목탁을 치고 있던 스님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스님 정말 독특합니다. 조폭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악을 쌓고 있으니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경고하며 조폭들의 비리까지 꿰뚫어보고 있어요.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건남철 의원과 손잡았지? 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조폭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지금이라도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하면 보내주겠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조폭들은 무시하고 덮쳐들죠. 그 순간 스님은 놀라운 무술 실력을 보여주며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싸우는 도중 모자가 벗겨지며 짧은 머리가 드러나자 조폭들이 스님이 두발 자유냐? 라며 놀라죠. 스님은 맞다. 나 장무종 스님이다 라며 정체를 밝히며 더욱 기세를 올립니다. 계속되는 격투 중에 승복이 벗겨지며 그 안에 있던 신부복이 드러나자 조폭들은 더 크게 당황합니다. 조폭들이 신부가 이렇게 사람을 때려도 되냐? 라고 묻자 스님은 하느님과 부처님 두 분이 오늘만큼은 의기투합하셨다. 너 때리래. 라며 정의의 주먹을 날리죠. 결국 스님은 모든 조폭을 제압합니다. 이로써 사찰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미국 LA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 명의 주인공 박경선 검사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박경선 검사는 휴가 중 우연히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마약 밀매범. FBI가 들이닥치면서 상황은 긴박해지죠. 박경선은 그 남자를 제압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체포되고 맙니다. 나 대한민국 검사예요. 라며 항변하지만 FBI는 믿지 않고 그녀를 구금해버립니다. 미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린 박경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다시 구담시로 돌아오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부님이 아끼는 청년, 상현이 마약 중독으로 쓰러져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건데요. 신부님은 이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며 누구든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사회의 불공평한 처벌을 비판합니다. 상현이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 장시태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신부님은 마약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시태라는 인물과 마주하게 되죠. 신부님은 상현이에게 약을 판 게 너 맞냐? 라고 물으며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장시태는 결국 범행을 실토하고 마약 사건의 배우로 부산, 불장어라는 별명을 가진 더 큰 조직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은 부산행을 결심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라며 이번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으로 떠날 것을 다짐합니다. 더 큰 사건과 맞서기 위한 신부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혈사제 2의 1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첫 화부터 강렬하고 스릴 넘치는 장면들이 가득하죠. 과연 신부님과 박경선 검사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또 구담시의 부패한 세력들과 어떻게 맞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열혈사제 시즌2 2회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김해일 신부의 충격적인 부산 잠입 작전부터 강렬한 새 캐릭터들의 등장까지 이번 회차에서 벌어진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김해일 신부는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을 잡기 위해 비밀스럽게 부산으로 잠입합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은 단독으로 진행했어요. 협력자인 구대영 김성균 형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구대영 형사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김해일을 찾기 위해 부산 수사망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이게 또 무슨 핵잠수함 작전인가 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과연 구대영 형사는 김해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재회를 기대해봅시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 LA에서 박경선의 활약이 펼쳐졌습니다. LA에서도 마약 카르텔과 싸우던 박경선. 작전의 일환으로 카르텔 중간 보스를 유인해 검거에 성공하는데요. 후배가 이러다 실형 받을지도 모른다라며 걱정하지만 박경선은 여유롭게 이건 다 계획된 작전이라며 신해일과 통화해서 신부님, 제 매력과 골저스함을 아실 리가 없겠죠. 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그리운 두 사람의 유쾌한 케미가 또 한 번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부산에서는 또 한 명의 악역, 김홍식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김홍식은 어린 시절 라오스로 팔려가 마약 조직에 몸담게 된 인물인데요. 한국을 마약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죠.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에게 고추장을 요구하며 은근히 협박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악역의 첫 등장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었어요. 김홍식이 앞으로 어떤 위협을 가할지 그가 꾸미고 있는 일들이 벌써부터 긴장감을 더합니다. 한편 김해일은 부산 신학교 교사로 위장하여 마약 조직에 잠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학교에서 예비 신부들 앞에 선 김해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흥과 체력도 중요합니다. 라며 파격적인 훈련을 예고하죠. 김해일의 특유의 파워 넘치는 등장에 신학생들은 깜짝 놀라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신학교 분위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강렬한 캐릭터, 부산 마약수사대 형사 구자영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투리를 구사하며 부산 마약 카르텔의 주요 인물을 날카롭게 몰아붙이는데요. 공교롭게도 김해일이 쫓는 마약 조직과 구자영이 수사하는 범죄 조직이 얽히게 되면서 두 사람의 조우가 예고됩니다. 구자영 형사의 활약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지 않나요? 하지만 이번 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 바로 김해일 신부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그가 방치하면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며 경고하지만 김해일은 내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라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병과 싸우면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김해일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게 했죠. 이번 열혈사제 시즌이 2회 정말 긴장감 넘치지 않았나요? 부산으로 잠입한 김해일, 새로운 악역 김홍식의 등장, 그리고 병을 숨긴 채 사명을 다하려는 김해일까지.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많이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 3회 내용을 쉽고 재밌게 요약해드릴게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웃음과 긴장감 폭발 준비하세요. 부산으로 향하는 검사 박경선. 전화를 받으며 네, 신부님 하고 정중하게 대답하는데요. 해일 신부는 하루만 쉬고 바로 부산으로 오라며 독촉합니다. 그러자 경선은 너 벨라토 때문에 부산 간 거 아니야? 라며 장난을 치죠. 해일은 마약 사건이라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데요. 이 두 사람 티키타카 제대로입니다. 부산강력계 새 팀장이 된 대영, 자신있게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여자 형사는 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해일은 로만 칼라를 풀고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구자영 형사가 총구를 그의 입에 겨누며 반응합니다. 결국 둘 다 수갑차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굴욕을 맛보는데요. 해일 시작부터 이래도 되나요? 부산 마약 조직 두목 김홍식은 부하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수 하나에 목숨 하나. 냉정한 말과 함께 부하를 처단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불장어라는 조직원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부산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네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신학생 채도와 함께 중독자 노인들이 사는 마을로 간 해일. 중독으로 지친 노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두우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걸레질의 진심인 해일. 반면 도우는 느긋하게 라면을 끓입니다. 답답한 해일은 내가 라면 끓이는 동안은 임영웅이다 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임영웅 버전 신부님,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침내 부산에 도착한 박경선. 철저히 위장하고 바닷가에서 해일과 재회합니다. 둘이 포옹하며 반가움을 나누는데 해일이 한마디 던집니다. 아유, 여전하시네. 우리 영감님은 내 자양강장제야. 경선도 그 에너지로 범죄자들 싹 다 잡아보자 라며 의혹을 불태웁니다. 부장검사 남두원과 김홍식이 만나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남두원은 마약으로 권력층의 약점을 잡아라며 지시하고 김홍식은 내가 왕이 되면 부장님은 황제가 되시면 되죠라며 협상합니다. 이들의 냉혹한 거래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불장어를 호송하던 차량이 대형 트럭에 들이받칩니다. 복면을 쓴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는데요. 구자영은 당황하지 않고 차 와이퍼를 뽑아들며 다 덤벼봐라 하고 준비합니다. 그때 해일과 대영이 차를 몰고 나타나 조직원들을 향해 돌진. 대영은 오랜만에 길바닥에서 싸워보자 며 들뜬 표정을 짓고 해일은 지옥행 하이패스 10장 준비됐나 라며 전투를 예고합니다. 부산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대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에서 진짜 액션이 터집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 2 4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화는 긴장감 넘치는 액션, 유쾌한 유머, 그리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가득했는데요.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좌천된 검사 경선과 부장검사 두원의 팽팽한 신경전부터 시작됩니다. 경선이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하자 두원은 내가 하면 오해, 남이 하면 사고냐? 라며 비꼽니다. 그리고 숨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며 경선을 몰아세우죠. 그런데 경선은 기죽지 않고 숨 참으면서 살겠습니다. 라며 맞받아칩니다. 경선의 당당한 태도에 두원은 속으로 이 사람 또라이인가? 라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홍식과 박대장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홍식은 박대장을 질책하며 왜 불장어 제거를 직접 안 하고 조물애기들에게 맡겼냐? 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신부 복장을 한 사람과 여자 형사 중 아킬레스건만 잡아서 데려오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리죠. 한편 박대장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닉네임의 발신자로부터 100억을 받고 불장어를 내놓지 않으면 국정원에 넘기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습니다. 이 협박은 홍식에게도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놀이동산에서는 해일과 자영의 변신 작전이 시작됩니다. 해일은 조커로, 자영은 할리퀸으로 변신해 박대장을 상대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박대장은 부하들에게 드가자를 외치며 먼저 공격을 감행합니다. 인질 협박과 함께 벌어진 충돌에서 해일, 자영, 대영은 화끈한 액션을 선보이며 긴장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4화의 하이라이트는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상자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해일 일행. 그런데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망치자 해일이 망설임 없이 추격에 나섭니다. 멋진 날라차기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지만 이 상대도 고수였습니다. 격투가 이어지며 해일은 점점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고 이를 지켜보던 홍식은 차 안에서 손님 신부 라는 묘한 말을 던지죠. 결국 해일은 무술 실력을 갖춘 살수 4명과 홀로 맞서게 되며 에피소드는 긴박하게 끝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화는 액션과 유머, 그리고 반전까지 모두 담긴 역대급 에피소드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부산지검에서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는 하루. 경선 검사는 남부장 검사에게 자신에게 마약 사건을 맡기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약쟁이들, 저한테 맡기면 다 술술 불게 만들 수 있어요. 경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남부장은 악기가 씌었나? 집안에 무당이라도 있나? 라며 황당해합니다. 그런데 뉴스 속보가 뜹니다. 경찰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남부장은 바로 홍식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도 어지간히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치우라고? 라며 분노를 표합니다. 홍식은 문제만 일으키는 박 대장 같은 부하들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한편 헤일은 사진관에서 라오스 마약 조직원들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경선 검사는 이런 와중에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부장을 진상갑이라고 부르며 농담을 던지죠. 조직원들의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자영. 대영은 엉뚱하게도 부모 헤일 어깨를 3번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안면 검색 시스템이 작동할 거예요. 라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듭니다. 밤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헤일을 추궁하는 이주임 신부. 하지만 헤일은 능청스럽게 신부복에 묻은 얼룩을 핑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의 능숙한 태도에 웃음이 터지죠. 송삭과 오유아는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한탄하지만 헤일의 전화 한 통에 바로 태세. 전환. 할 일이 있다는 말에 재빨리 출동합니다. 그들은 마취크림 불법 반입자를 제압하며 헤일은 그 크림 너희 얼굴에나 발라 라며 시원한 한마디를 날립니다. 도망치는 범인들은 자연과 그녀의 조카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박 대장이 마약 운반책의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본 홍식은 이건 너무 심했어 라며 질책하지만 박 대장은 CM를 인치로 잘못 계산했어요 라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합니다. 결국 홍식은 운반책에게 내 자식들은 휠체어 안 타게 해줄게라며 협박 섞인 사과를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열빙어라는 별명을 가진 용의자를 찾느라 헤일과 대영, 자영이 고군분투 중입니다. 요리학원 강사 코둑성은 그 열빙어 여자한테 대시하다 딱이 맞는 걸 봤어요 라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드디어 열빙어의 차를 발견한 세 사람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홍식은 떡진 머리로 나타난 박경선 검사에게 묘한 설렘을 느낍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 남부장. 경선은 속으로 뭐야 저 눈빛, 진피층을 파고들어? 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헤일과 팀은 마약을 포장하던 볼보이들의 아지트를 찾아냅니다. 헤일은 이놈들 이제 쪽박찰 준비해라 라며 강렬한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긴장과 유머가 넘치는 이번 에피소드.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의 6회 에피소드를 다뤄볼게요.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과 유쾌한 캐릭터들이 엮어내는 흥미로운 전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레스토랑에서 홍식과 경선이 묘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홍식은 자신을 골목대장이라고 소개하며 경선에게 기혼 여부를 물어봅니다. 대놓고 접근하는 홍식의 돌직구에 경선은 속으로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반하지? 라며 당황하지만 여유 있는 척 대응합니다. 그 사이 헤일, 대영, 자영은 열빙어를 잡으러 간다는 작전으로 마약을 포장하던 볼보이들에게 접근합니다. 볼보이들은 조직원들을 불러 싸움을 벌이지만 헤일 일행이 결국 마약을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사망사건. 헤일은 사망한 노인의 시신에서 휘발유 냄새와 입가의 거품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남부장은 화장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헤일은 끝까지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화장을 막아냅니다. 결국 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납니다. 헤일은 노인들이 마약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특수팀이 공장을 급습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싸구려 의약품뿐. 조직이 이미 흔적을 치웠던 것입니다. 한편 회식 자리에서는 독구성과 송삭이 티격태격하다가 멱살잡이까지 갑니다. 독구성이 죽고 싶냐고 묻자 송삭은 죽기 싫다고 대답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자영이 두 분 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중재합니다. 두 사람은 금세 화해하고 웃음을 주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볼보이들에게서 빼앗은 마약이 가짜로 밝혀지며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직이 이미 열혈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가짜를 준비했던 것이죠. 헤일은 진짜 마약 제조 공장을 잡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위장해 공장 안으로 잠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부장이 경선에게 차관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를 덮어주는 마사지를 해주라고 지시합니다. 경선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윗대가리들에게 엿먹일 총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경선의 복수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홍식은 경선에게 별똥별쇼를 보러 가자고 청하지만 경선은 떨어지는 똥에 트라우마가 있다며 엉뚱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도플갱어 작전도 펼쳐집니다. 구대영은 자신이 수배자와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눈 밑에 몽고 반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송삭은 대영의 눈밑을 치며 멍을 만들어주고 똑같다며 작전을 강행합니다. 숙소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집니다. 경선이 벽에 남은 핏자국을 닦다가 갑자기 나타난 귀신을 보고 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식은 성모상을 불태워 헤일이 그 장면을 보게 만듭니다. 헤일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에 찬 채로 각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6회는 긴장과 유머가 적절히 섞인 에피소드로 마무리됩니다. 헤일의 각성과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 7화의 긴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번 화에서는 귀신, 꿀단지 방, 그리고 헤일, 신부와 김홍식의 대립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경선의 사택에서 시작된 사건. 경선은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헤일 신부를 부릅니다. 하지만 헤일 신부 귀신 같은 건 없다. 라며 딱 잘라 말하죠. 그러나 경선이 외칩니다. 신부님, 뒤에. 놀랍게도 귀신은 헤일의 등에 딱 붙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귀신에게 여기 사냐고 물어보지만 답이 없자 답답해하며 묻습니다. 신부님, 귀신 무겁지도 않아요. 헤일은 태연히 귀신을 무시하며 자리를 떠나죠. 정말 헤일 신부답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헤일 신부는 불타는 성모상을 찍고 있는 드론을 발견합니다. 이를 조종하는 차량을 뒤쫓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구담지가 아니죠. 송삭이 나섭니다. 그의 홍방무술로 적들을 단번에 제압하며 빨리 아는 거 불어라 라며 적들을 압박합니다. 구담지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편 헤일 신부는 신학교에서 이용석 주임 신부와 충돌합니다. 이용석은 헤일을 향해 학생들을 선동하러 신학교에 왔느냐며 꾸짖고 학교를 떠나시오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러나 헤일은 채도 징계를 철회해주면 신학교 지원자 수를 3배로 늘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낙장불입입니다. 제가 한 말은 끝까지 갑니다. 이런 헤일 신부의 팩이 대단하죠. 그리고 헤일은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경선에게 첨단 칩이 내장된 A 사용지를 주며 남두원의 가방에 넣어달라고 하죠. 이를 통해 남두원의 아지트를 추적합니다. 경선은 그곳을 보며 외칩니다. 여기가 꿀단지 방이구나. 남두원은 여기서 차관 아들의 약물 문제와 연예인 약물 사건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성당에서는 김홍식이 후원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수녀 복장으로 변장해 헤일과 접선하려 하고 열빙어는 싸그리파와 충성을 맹세하며 이 사람이 대장이다 라며 김홍식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결국 헤일은 김홍식이 약물 사건의 핵심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놈이 지금 성당 마당에서 후원식을 하고 있다. 천둥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헤일은 김홍식의 정체를 김인경 수녀와 성규에게 밝히며 모두 성당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지시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헤일과 홍식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두 사람의 대립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그리파는 김홍식과의 첫 대면에서 조직에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홍식은 태국에서 들어올 물건을 처리하는 일을 사그리파에게 맡기겠다고 말하며 그를 점차 신뢰하기 시작하죠. 그날 밤 홍식은 무당 구자영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자영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비명 행사를 할 뻔했지만 귀인을 만나 천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괘를 전합니다. 귀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자영은 남쪽에서 온다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홍식은 이 말을 믿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같은 시각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해일과 홍식은 치열한 격투를 벌입니다. 처음엔 팽팽한 싸움이었지만 해일의 머리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서 전세는 홍식 쪽으로 기웁니다. 바로 그때 경선이 홍식에게 전화를 걸어 천문대로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홍식은 잠시 마음을 돌리지만 경찰 기동대가 들이닥쳐 그와 부하들을 체포합니다. 체포작전의 숨은 조력자는 바로 우마구의 경찰서장 고마르타였습니다. 필라테스장에서 헤일은 홍식의 과거 만행을 폭로합니다. 홍식이 미얀마에서 마약 제조 선박을 폭발시키고 유독가스를 퍼뜨려 주민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죠. 헤일은 지금도 홍식이 폭발물을 숨겨두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마구 어딘가에 숨겨진 폭탄과 가스탱크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사그리파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며 배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엄마는 다름 아닌 김인경 수녀였죠. 사그리파를 미행한 열빙어는 이를 보고하며 박대장에게 정말 엄마가 맞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시간 홍식은 경선과 함께 천문대에서 별똥별을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홍식은 경선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선물하지만 경선은 선물 주는 솜씨를 보니 연애엔 꽝이네 라며 농담을 던지고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사업 번창하라며 떠나는 경선의 뒷모습이 인상적이죠. 그러나 긴장은 이어집니다. 홍식의 부하들이 신학교를 습격하고 채도우는 헤일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선은 남두원의 아지트를 찾아냈지만 문을 열려던 순간 김계장의 전기 충격에 당해 쓰러지고 맙니다. 헤일은 신학교로 달려가 조직원들과 맞섭니다. 하지만 머리에 이상 증세가 다시 나타나며 쓰러지고 맙니다. 과연 헤일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9회는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구담지의 정체가 드러나며 벌어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먼저 박대장은 구담지의 정체를 눈치채며 이들의 계획에 균열이 생깁니다. 같은 시각 홍식은 신학교 공격에 실패한 부하를 잔혹하게 처치하며 소름 끼치는 말을 남깁니다. 그냥 다 죽어버리자. 이에 남두원이 이를 책망하자 홍식은 그럼 당신이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며 대담한 태도를 보이고 두원은 이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한편 헤일과 경선은 여장과 북면으로 변장을 하고 배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며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병원에서는 헤일이 천사의 격려를 받고 병원 음식을 폭풍 흡입하며 건강을 회복합니다. 헤일의 소식을 들은 구담즈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박대장에게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핑계를 댑니다. 고마르타 서장은 헤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부하들에게 무시당하고 박대장에게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헤일은 홍식에 대한 자료를 건네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남두원은 신임 검사장에게 갑질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지만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져 갑니다. 한편 고마르타 서장은 경찰 강력계에 마약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새로운 마약팀장을 소개합니다. 헤일과 채도우는 시민감시단으로 합류해 서장과 함께 출동합니다. 세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팀이지만 이들의 사명감은 뜨겁습니다. 홍식의 부하들은 부산을 떠나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홍식은 단호히 이를 거부합니다. 경선은 그에게 사장님도 안 떠날 거죠? 라며 은근히 떠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담즈는 열빙어를 압박하며 배 안에 갇혀있는 여자의 정체를 밝히라고 합니다. 열빙어는 그녀가 언더커버 경찰이라고 실토하지만 자신을 알아볼 경찰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갇힌 여자가 국정원 요원일 가능성이 드러나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드미트리는 박 대장에게 고자예프 고독성을 소개하며 은밀한 정보를 흘립니다. 고자예프는 투자 이야기를 꺼내며 배 안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배 안에서는 구자영이 불장어 살풀이라는 핑계로 은밀히 조사를 진행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음모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건은 점점 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홍식이 출장을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선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놈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 아냐? 홍식은 경선에게 같이 가서 법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경선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난 공무원이라 사적인 일은 못해요. 홍식이 보쌈 이야기를 꺼내자 경선은 족발 파임을 강조하며 이 묘한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 사이 남두원은 박경선 검사가 김해일 신부의 병실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속으로 내 맘속의 저장이라며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여장한 해일과 복면을 쓴 경선이 배 안을 돌아다니며 불장어의 영혼을 찾는다고 외치며 본격적인 작전에 나섭니다. 그 사이 해일은 감금된 국정원 요원을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 홍식과 배 안에서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고 싸그리파 조직원들에게도 공격당하며 위기에 처합니다. 홍식은 결국 해일에게 총을 겨누지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순간 해일은 총을 걷어차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한편 독구성은 뜬금없이 영정사진이나 찍어야겠다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해일은 자신이 병세를 숨긴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오래 간다는 교훈을 잊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김 계장이 사실 언더커버 요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돌아온 해일과 이용석 신부는 서로의 과거를 꺼내놓습니다. 해일은 웅석이 과거 철거민 투쟁 중 화염병을 던졌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웅석은 그 사건으로 친한 친구를 잃은 충격에 과거를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해일은 희생은 누군가 이어가야 해결이 된다고 말하며 웅석을 격려합니다. 그 와중에 경선의 오피스텔에서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집니다. 과거 연쇄살인범이 그곳에 살았었고 경선은 사건과 땡땡이 귀신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식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박경선을 납치해 성당에 묶어두고 해일을 유인합니다. 경선을 마약 중독자로 몰아 처형할 상황을 만들고 해일에게 극한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권총으로 자결해 경선을 구하든지 아니면 교리를 지켜 경선을 희생시키든지 선택해라. 시간은 단 3분이다. 경선은 해일에게 나 때문에 희생하지 말고 나가라며 설득하지만 해일은 그럴 수 없다며 단호히 대답합니다. 경선은 오히려 그럼 한쪽 주사기를 맞아봐. 라고 해일을 도발합니다. 해일은 모든 갈등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열혈사제 시즌2 10회의 클라이맥스는 그야말로 눈을 뗄 수 없는 명장면의 연속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 순간, 과연 해일과 경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열혈사제 시즌2 11화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한마디로 혼돈과 웃음, 그리고 황당함이 폭발하는 회차였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박경선을 구하려는 김해일의 눈물 나는 희생. 이 장면 뭔가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 했죠. 하지만 주인공이 이렇게 죽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음파무기 등장. 갑자기 한성규와 김인경이 음파를 입으로 쏘는 설정이라니 이게 실화인가요? 만화도 아니고 너무 유치한데요. 작전 성공 후 오유한과 송삭이 눈물겨운 폭탄 해체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이 와중에 구자영은 마약팀 팀장으로 특급 승진. 그리고 열빙어 빙상우가 다시 팀에 복귀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장면들이었죠.
김홍식은 모든 작전이 실패하고 박 대장에게 배신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 대장 캐릭터가 빛을 발하죠. 구자영 이제 너네 여동생 같다 하며 진지한 와중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센스. 드라마 속 확신의 개그캐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갑자기 신학교 학생들이 등장하고 신학교장까지 합류. 이제 신부님들이 히어롬을 찍으시나요? 이 장면에서 웃음 참은 사람 있나요? 남두원은 인터폴을 데려와 김홍식을 잡으려 했는데요. 하늘에서 비행기 문이 떨어지더니 김홍식이 그 틈에 도망칩니다. 진짜 황당함의 끝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혼수 상태였던 이상현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남두원은 꿀단지방의 증거를 이용해 중앙지검 특수 2부장 자리를 차지했고요. 한편 김홍식은 도망 중에도 서울의 달을 보며 감상에 젖었는데요. 알고 보니 박경선에게 반한 이유가 엄마를 닮아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쾌하고 웃긴 포인트가 많았지만 긴장감과 개연성은 좀 아쉬웠던 11화였어요. 막장 드라마와 시트콤 사이 어딘가를 달리는 이 드라마. 다음 주 최종화에서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 마지막 회 12회에서 펼쳐진 대박 전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두원 부장검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이 터지면서 드디어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마약 조직과의 결탁, 고위층 자녀 마약 사건 축소 은폐 같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박경선 검사가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바로 남두원이 박병일 검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철갑상어 양식장에 유기한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그 와중에 갑자기 뮤지컬 같은 연출이 등장하며 드라마 특유의 유쾌함을 더했습니다. 정말 짬뽕 장르의 진술을 보여줬죠. 남두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눈물 연기까지 곁들여 청문회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나는 일부러 부패 검사인 척했다는 어이없는 변명까지 늘어놓았죠. 게다가 믿었던 증인들마저 그의 협박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 상황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묵혀뒀던 비장의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남두원과 김만천 당대표가 나눈 은밀한 통화 음성 파일이죠. 이 파일에는 고위층 자녀 마약 투약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두 사람의 결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두원의 꼼수는 결국 여기서 끝이 나나 싶었죠. 그리고 이 긴박한 순간 김홍식이 총을 들고 등장합니다. 드디어 끝인가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 총이 불량품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K- 사기꾼에게 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총을 샀던 거죠. 총이 안 되자 김홍식은 칼을 꺼내들었고 남두원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도망치려던 남두원은 구대영에게 붙잡혔는데요. 구대영이 너구리 같은 놈이 어디 가냐? 라고 하자 남두원이 나는 우동통하진 않다라고 대답하며 끝까지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즌2의 주요 빌런들이 모두 처리되며 우리의 영웅 3인방은 멋지게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음파맨과 음파어머니 깜짝 등장해 남두원을 음파 공격으로 제압하며 통쾌하게 마무리했죠. 부산교구 신학교는 이번 사건을 도우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김혜일의 활약은 교황에게까지 전해져 특별한 우정의 징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퇴직한 박경선은 김혜일과 구대영의 설득에 넘어가 구담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정말 유쾌하고 짜릿했던 시즌이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